미국 경제 자체가 그렇게 사인이 썩 좋지는 않다. 이런 사인 속에서 과연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까? 이게 미국의 경제인들도 관심이고, 저는 이제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말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이런 미국 내 트럼프가 정책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 주변 상황들을 좀 살펴보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미국이요, 물가가 3%가 나왔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물가가 2%가 넘는다 그러면 어휴 큰일 났다 이러거든요. 이거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물가 3%면은 그러니까 미국도 우리랑 비슷해요. 2%가 넘으면 대체로 물가가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2%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좀 안정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3%다 그러면은 금리 인하는 금리 인하에 금자도 못 꺼내는 인자에 이응도 못 꺼내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관세라는 거는 필연적으로 물가 상승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근데 관세를 지금 이제 발표만 하고 아직 적용도 안 했는데 벌써 물가가 오른다? 트럼프는 진짜 깝깝한 거예요. 물론 트럼프는 이 물가 상승은 바이든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맞겠죠. 지금 물가, 뭐 트럼프 집권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걸 뭐 트럼프 탓이라고 돌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모든 대통령이,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집권한 다음에 나온 통계치는 본인 몫이에요. 그걸 뭐 전 정부 탓, 세상 제일 못난 짓이 전 정부 탓이에요. 그거 별로 유효하지도 않고요. 정치적으로 뭐 지지층을 좀 결집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관세 정책에 이 물가라는 게 혹시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주목해 봅니다. 그 다음에 동아일보는 이걸 일면 머리 기사로 뽑았어요. 한국의 대미 미국 수출의 41%가 미국 관세 폭탄의 사정권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 수출의 40%가 지금 날아가게 생겼다. 큰일 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은 지금 관세 폭탄 피하려고 지금 미국 외교, 특히 이제 트럼프하고 정상외교 일정 잡으려고 난린다. 우리는 정상이 없으니까 그 정상외교 일정 잡으려는 노력마저도 못한다. 만약에 정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일정 잡는 게 그렇게 썩 쉬울 상황은 아닌데 이건 심지어 정상마저도 아니니 더 일정이 안 잡힌다. 우린 발만 동동 굴리고 있다. 답답하다라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 반가운 소식은 이거예요. 제가 지금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목이 바로 이 선박입니다. 조선산업입니다. 미국의 조선산업이 완전히 망가진 계기가 미국의 국내 조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 안에서 움직이는 배들은 미국 안에서 만들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땅 짚고 헤엄치기다 그러면서 놀다가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거죠. 그래서 딴 배는 그 어떻게든 좀 해결이 되겠는데 문제는 군함이다 말이지. 군함도 당연히 미국 안에서의 조선소에서만 만들도록 돼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조선 산업에서 완전 새로운 강자가 중국이잖아요. 근데 지금 조선산업이 배가 썩 많이 팔리는 조선산업이 이게 업다운이 좀 심한 산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중국이라는 데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조선산업의 시황이 안 좋다. 그래도 공장은 조선소를 놀릴 수는 없잖아요. 계속 만들어! 나라가 다 사줄게. 군함. 군함을 어마무시하게 만든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바다에 떠다니는 미국 군함이 보통 한 300척 보는데, 중국 군함은 한 350척 봅니다. 중국 군함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쪽수에서 밀리면 안 되니까 미국은 어떻게든 수를 내야 되는데 미국의 조선소에서 만들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어떻게든 해보려고 미국의 필리 조선소, 필라델피아 쪽에 필리 조선소를 이제 한화가 샀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군함의 수리 업무도 한화에도 맡기고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거 갖고는 암만 해도 이제 중국이 워낙 찍어내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이거 법을 아예 만들자. 그래서 이제 공화당 소속 의원 2명이 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동맹국이라면 그리고 이제 중국이 모회사로 있는 회사가 아니라면
외국에서 만들 수 있도록 하자. 라는 법안이에요. 이러면은 사실은 딱 해당 국가가 우리하고 일본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근데 군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장점이 있죠. 요거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제가 오늘 새벽에 체크해 봤을 때는 딱 일면에 가장 잘 보이게 실린 사진이었어요. 이제 미국의 물가지수 그래프인데, 물론 이게 지금 오늘 당장 이렇게 올랐다는 건 아니, 이 연도인데, 이제 2015년부터 지금 2025년까지 쭉 이제 업다운이 있는데, 여기 미친 듯이 올라가죠. 이게 한 8% 이상, 거의 10% 가까이 올라갔어요. 이게 코로나 때. 그때 코로나 직후에 이제 그 보복 소비하면서 물가가 무지막지하게 올랐죠. 그래가지고 그 파월 의장이 막 완전 고금리 정책 시행하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잡으면서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한 게 이제 작년이었고. 그게 이제 요 흐름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물가가 잡혀서 이제 2%대까지 내려오니까 이제 좀 한숨 좀 휴 돌리려 그랬는데 갑자기 3%가 뻥 나온 거예요. 이제 미국에서는 이게 상당히 이제 파장이 큰 거죠. 거기다가 제레미 시겔이라고 이 양반이 이제 굉장히 말하자면은 미국의 닥터 둠이라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잘 될 거야 반대. 이 양반이 미국의 지금 대표주죠. 매그니피센트 세븐.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저 애플이니 구글이니 또 저 마이크로소프트니 뭐 등등등등. 얘들 지금 주가가 비싸다. 너무 많이 올랐다. 투자를 조심해야 된다. 여기다 물가 올랐죠. 거기다가 증시에 대해서는 세상 낙관적인 사람이 경고까지 하고 나섰지. 이런 분위기가 제가 여기 다우지수를 넣어놨던가? 이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우는 제가 보기엔 잘 버텼어요. 뭐 이거 주가가 이게 나스닥은 또 약간 이건 뭐 약보합 정도로 봐야 되고 나스닥은 강보합 정도 거의 움직임이 없긴 했어요. 다만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가지수가 발표되자마자 이제 그 장이 열렸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뚝 떨어져서 시작해서 진행되면서 약간 좀 회복을 한 이런 케이스가 됐고 뭐 뚝 떨어져봤자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0.7% 떨어졌다가 마감은 0.5%니까 뭐 그렇게 낙폭이 크진 않았지만은 이 미국 경제 자체가 그렇게 사인이 썩 좋지는 않다. 이런 사인 속에서 과연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까? 이게 미국의 경제인들도 관심이고 저는 이제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말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이런 미국 내 트럼프가 정책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 주변 상황들을 좀 살펴보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우리는 지금 정치 리더십이 없어가지고 큰일 났어. 큰일 난 거 맞는데, 지금 당장 그래서 어쩔 건데, 어쨌거나 뭐, 명색이 딱 명실상부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나오려면 어쨌거나 저쨌거나 최소한 석 달은 걸려야 될 텐데, 그럼 석 달 동안 손가락만 빨고 있을 거냐고, 신세한탄만 하고 있을 거냐고. 이런 상황을 자세히 분석하는 게 더 건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